193페이지 하단에 구조안전 파트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뭐 완전 단순한 건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2번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조안전 확인. 요게 이제 이게 29회 시험에서도 10년 단위로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해야 된다 놓고 2번에 위 일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라. 박스 나오지요? 객관식으로 이게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 만들기는 참 쉬운 주제예요. 내용이 쭉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박스에 있는 기역부터 지역까지 해당하는 그 중에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 건축물이 5층짜리하고 50층짜리하고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철근의 굵기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5층짜리의 건물의 고정 하중하고 50층짜리 고정 하중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박스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법 관련된 법규에 안전하게 짓겠다.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서류를 안전하게 짓겠다는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데 바르지 않은 것, 대상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라. 예를 들어서 박스에 층수 몇 층 이상 건물 지을 때 원래가 5층에서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를 했어요. 계속 법은 세져요. 사고가 날수록 지진 나고 막 사고 날수록 층수 몇 층 이상 건물 지을 때 2층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예요. 다음 줄에 가로속에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지을 때 연면적은 얼마 이상? 200.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자, 층수 몇 층? 2층. 목구조는 3층. 연면적은 200. 목구조는 500이라고 떠들면서 익숙하셔야 돼요. 건물 지을 때는. 그 다음에 높이로 가면 13m 이상. 처마 높이로 가면 9m. 둥기둥기 10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이거 대신에 그냥 둥기둥기 10m라고 하고 외운 거예요. 자,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2층.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연면적도 200. 목구조는 500. 높이는 13m. 처마 높이로 하면 9m. 둥기둥기 10m.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입니다요. 8m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적 문화유산 이런 것도 특별할 게 없고 맨 밑에 단독주택하고 뭘 지을 때도 공동. 그래서 단독주택은 해당하지 않았는데 법을 재작년도에 법을 바꿔서 이제는 단독주택 지을 때 공동주택 지을 때 이 주택은 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만 냅두시고요. 특별히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는데 오른쪽에 일반 구조 쪽에 오늘 오후에 기출문제 때문에 요거 이제 외워야 되는데 옥상 광장 설치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에 옥상 안 가보셨죠? 아파트든 건물은 일반적으로 옥상 가면 평평하게 돼 있을 거예요. 첨탑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경사지붕으로. 왜 평평하게? 화재 시에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피난을 해야 되니까 옥상에 광장식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해 놓으라. 옥상 광장. 자, 몇 층 이상? 5층 동그라미. 5층. 건생 중에 공연장 등등 미미에 다 종류 안 해도 괜찮아요. 피난 용도로 설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돼요. 몇 층 이상? 자, 옥상이란 말을 쓰려면 옥상 광장. 5층. 5층. 옥상 5층. 옥상 광장 5층. 꼭 외우셔야 돼요. 옥상의 광장은 4층짜리 건축물은 피난 용도로 광장 옥상에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층 이상. 5층. 그 다음에
난간 보세요. 난간. 우리 저 아파트 발코니 나가면 발코니 떨어져서 죽지 말으라고 노대에 난간 설치되어 있잖아요.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합니다. 난간 높이 1.2, 1.5가 아니에요. 1.5면 맨발로 보통 엄마들 바깥 안 보여요. 봉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만 봉이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1.5니까 눈높이 아니에요. 눈높이. 보통 한 157, 8대나 엄마들은 안 보이죠. 이렇게 가려가지고. 턱걸이 해도 돼. 턱걸이. 1.2 정도 돼야 이렇게 가슴팩이 오고 이렇게. 헬리포트라는 거 보세요. 헬리포트 그 헬기장 시설인 거 알죠? 층수가 몇 층 이상?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다음에 그다음 공간 설치하라 해서 평지봉으로 할 때 헬리포트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저 헬기장 빌딩 옥상의 표시 이건 건 알죠? 이거 헬기장 설치하라 그러면 층수 몇 층 이상? 11층. 바닥 면적 합계 10,000.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딱 맞아. 말기 일을 못하네. 자, 몇 층 이상일 때? 11층. 바닥 면적 합계 10,000. 오케이. 딱 그죠? 12층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1층이니까 딱 이렇게 10,000 딱 이렇게. 오케이. 이래도 잊어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사람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혀 저 밑에 가다가 5번에 피난안전구역 있나요? 초고층 건축물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초고층은 몇 층 이상? 에? 어디서가 낭낭하게 30층도 나오고 고층이 30층 아니야?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야, 일주일 만에 고층, 초고층도 헷갈리는군요. 초고층은 50층, 높이는 200m. 근데 여기 지금 초고층 건축물이란 말 나갔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을 한번 낼 때 초고층이란 말 안 쓰고 62층인 건물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고층을 암시를 해놓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축물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1개 층씩 피난 안전구역 다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피난하고 있다가 정전되더라도 여기는 화재가 안 나게 방화벽 다 설치되고 했겠지요. 그 정도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소음 방지용 경계벽이고 층간 바닥이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만히 냅둬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이 뼈 따고 딱 잡혔을 때 거기다 하나하나 꽃이 피는 과정이고 80점 레벨의 주제들 85점 레벨. 그 다음에 방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방화지구 내화 오른쪽에 범죄 예방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딱 한 번 나오는 주제예요. 딱 한 번 나왔던 주제들 한 번. 그런 것들은 따로 나중에 하는 게 맞고 지금 안 그래도 공부할 양이 엄청 많은데 오른쪽 하단에 지하층 있나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하층을 모르고는 우리가 또 기생충을 알 수가 없다. 지하층 일리노이 시카고 알죠, 여러분? 네, 그 기생충 영화를 또 뭐 봤어야 대화가 되는데 영화를 본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자, 지하층 한번 볼게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입니다. 시험에 3분의 1로 장난칩니다만, 자, 지하층이 왜 중요하냐면 지하층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 밑에 법적 취급이 있나요? 지하층으로 지으면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 산정에는 지하층을 포함시킵니다만은 맨 끝에 줄에 다만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하층으로 지으면 지하층은 용적률하고 층수 산정할 때 넣고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가장 경계할 부분은 수업을 한번 듣고 건성으로 쓱 줄치고 따라 해놓고 나 공부했다고 구라치는 겁니다. 그걸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고 수업 들은 걸 내 공부했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공부했다라고 입증을 할 때는 지하층의 개념이 책을 덮고 입에서 나올 수 있냐. 나왔을 때 공부를 한 거예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지피면 보고도 잘 발음이 안 돼요. 보고도 잘 안 돼.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자, 건축물의 요 바닥 있죠? 바닥. 요 바닥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이제 최소 요건이니까 사람 서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요 높이죠, 요 높이. 여기에 해당 층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에요. 요 높이가 4m라면 2m 이상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층으로 인정해 줄게. 그 보통 시험을 낼 때는 완전히 이렇게 내요. 이렇게 논란을 없애려고 반 했다가 자를 재봤더니 조금 1mm 모자래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예 그냥 깔끔하게 지하 또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줘버려 그냥. 그래서 해당 층에 요 층에 반 이상만 땅 밑으로 가면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층으로 요건 갖춰 지으면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을 넣고 빼고 용적률에도 빼고 단순 연면적에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다 포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적률 구하시오.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만 계산하세요. 그래서 자꾸 다음 중 그림처럼 지었을 때 용적률 몇 프로냐 하는 문제가 자꾸 지하층이 나오는 이유는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구할 때 뺀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하는 문제 묻는 거예요. 그게 지하층의 개념을 딱 외워놓고 지하층의 요건을 갖춰서 지었으면 층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라는 거는 그거 알면 된다. 그러면 알면 된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 지하층으로 지으면 층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연면적에는 포함이 된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승강기라고 있나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데 볼게요. 1번 건축주는 몇 층 이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 자, 6층 이상이거나가 아니고 6층 이상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요 층수도 나오고 면적도 나올 때 그런 걸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 건축물 건축할 때는 승강기 둬야 됩니다. 자, 우리 건물도 승강기 있잖아요. 6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2층 이상일 것이다. 엘리베이터 둬야 된다.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얼마 초과하는 31m 초과하는 건축물 지을 때 승용 승강기 플러스 알파 비상용 승강기까지 둔다. 이렇게.